일단 변곡으로 이야기해 주셨던 2,850을 살짝 넘어섰다가 지금 구간은 계속해서 앞을 좀 내다보고 달리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 하나그룹주 종목이 없으면 정말 화가 난다 할 정도로 뭐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냥 하나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좋거든요. 오늘 또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한 20% 가까이 상승 흐름이 좀 나왔어요, 지금. 지금 구간에서 방산, 야, 이거 정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아까 전에는 좀 어렵다. 지금은 조금 네. 조심하자. 어려운 게 아니고 네.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요.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대로 가는 거고, 이게 이제 재료가 나와서 전부 다 갔거든요. 네. 지금 현대 로템은 폴란드에 9조 원 정도 K2 전차 수출에 대한 이런 재료들이 있고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스텔이라고 하는 네. 방산업체입니다. 그 지분을 20% 취득을 미국에서 승인을 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주로 이제 군함이라든지 개상 쪽에 이제 선박, 군함, 방산 쪽에 건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인수를 하면 인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거든요. 사실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재료를 알고 있다 그러면은 뭐 괜찮은데. 그렇죠. 이 재료를 모르는 상태에서 요즘 시장의 수급이 그렇거든요.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붙으면은 그냥 갑니다. 카카오가 10 한 몇 프로씩 그냥 올라가고, 그다음에 오늘 보면은 이제 정상회담 한다고 해서 금호석유화학이나 롯데케미칼이 거의 10% 가까이 급등이 나오고, 네. 뭐 그런 양상이거든요. 지수를 묶어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하나 시스템이나 지금 현대 로템이나 이런 쪽은 제가 감히 팔으라고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냥 외국인들이 지금 수급이 붙어 있고 그쪽에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인데, 추가로 들어가서 하는 거는 지금 시간 외 시장에서도 지금 정규장보다 6%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인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트레이딩의 영역에 지금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지금 현재 뭐 PBR이 한 2.8배, 3배 정도 되니까 뭐 한 4배, 5배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뭐 갈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실적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뭐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영업이익이 지난해 또 580억 정도 나왔는데 지금 이 정도 이제 시가총액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앞으로 엄청나게 성과들을 계속해서 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가지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 자체는 트레이딩 되는 분들만 따라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네요. 정지원 파트너, 얼마 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셨던 특별한 날이 바로 선물옵션 동시 만기, 내 마녀의 날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목요일 날 열리게 되잖아요. 자, 관련해서 파생시장의 수급 변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와 수급을 통해서 최근 이제 외인의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혹시 이런 진주 한번 지켜보자라는 부분도 있을까요? 오늘 장 성향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장 성향이 조금 좀 이해가 안 가셨을 수도 있는데 아침에 갭상승해서 들어왔다가 지수가 올라가서 낙타를 2번 그리고 내려왔다가 반발하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게 그 구간에서 뭐가 나왔냐면 동시만기를 노리고 들어와 있는 콜옵션 포지션들을 물량을 넘기고 풋옵션 포지션들에서는 강제 청산을 시키는 구조예요. 그러면 여기서 특정 주체들은 파생 포지션도 그렇고요. 제가 아까 이제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머리로 버티는 게 아니라 정신력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근육으로 버틴다. 그냥 막 힘으로 밀어붙이는 흐름이었거든요. 오늘. 이게 왜 잡아당겨서 튕겨 나가는 흐름이 있고 서로 이렇게 밀어갖고 이렇게 어긋나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그 4가지 힘이 다 같이 겹쳐 있는 구조였던 거죠, 오늘은. 그래서 물량을 계속 털어내면서 흐름을 잡았는데 화면을 잠깐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최근까지의 누적계를 봤을 때 콜은 꾸준하게 특정 구간 이상 올라가는 것들을 경계하면서 위로 끌어올렸거든요. 그리고 풋은 하방 포지션에 있어서 해칭 물량들이 계속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최근 3, 4거래일 동안에는 하방 포지션 묶여 있었던 해칭 포지션들을 풀고 콜 쪽에서도 상방 포지션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면서 위를 계속 억제하는 흐름이었는데 어제 오늘은
너무나 강고하게 특정 구간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지수를 딱 막아버리고 특정 구간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막아버린 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갇히고 갇힌 게에서의 진폭을 잡아야 되니까 시장에서 가는 종목 나오는 만큼 패대기친 종목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 조건이 저는 만기 전 그리고 후 폭풍에서도 나오게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좀 몇 차례 반복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해서 그게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그럼으로 해서 가는 종목이 나오고 못 가는 종목이 나오겠지만 이제 그래서 뜨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보다 밑에서 뜰 종목들을 매수한다거나 돌아가는 그 어떤 교차 상승에 있어서의 구조를 본다면은 중대형 종목군들 지금 아직 시세가 가파르게 올라갔던 것들보다 이 대표님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방산주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여기서 팔라고는 못하겠지만 네. 사는 것도 조금 약간 그게 어떤 뉘앙스인지를 이제 이렇게 좀 큰 그림으로 해석해드리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봐요. 저는 좀 그런 것들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고 어떤 특정 기관에 대한 어떤 연기금이 됐든 증권사가 됐든 외인이 됐든 맹신하지 말자. 이 바닥에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기관들을 매수하고 가다가 자기네들 포지션 뒤바꾼다고 패대기 쳐버리면은 그냥 갑자기 음봉이 7, 8%, 9%, 막 10% 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주의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 6월 동시만기가 조금 원래 규모가 중요해요. 근데 6월은 둘째 주 목요일 동시만기보다 6월 말 윈도우 드레싱 현물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네. 그거는 제가 차후에 제가 다시 공개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동시만기 굉장히 중요하지만 윈도우 드레싱 말일까지 나오게 되는 현물 시장 조율도 유념해 보자.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 이제 제일 화두가 됐던 부분이라면 한알령 해제 기대감 그리고 뭐 한국과 중국 간의 분위기가 조금 풀리는 듯한 모습이 좀 연출되면서 뭐 엔터, 컨텐츠 등등 중국 관련주들이 상당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준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분께 엔터, 컨텐츠 등 좀 열어두고 가장 탑픽으로 꼽는 진주가 있으신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한 종목씩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튜디오 드래곤. 뭐 중국 관련주요? 네. 예. 한한령 관련해서죠. 컨텐츠. 네네.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우리 이동근 대표님은 컴퓨터에서 꺼내실 기세예요, 지금 종목을. 네. 저는 반대로 가는데요. 어떤 종목? 엔터주 말고 저는 현대제철을 할래요. 현대제철 쪽으로. 네. 오히려 지금 관해서는 엔터주보다는 현대제철을 좀 봐야 된다. 어떤 이유가 좀 있을까요? 오늘 시장을 보면 그 전부터 이제 엔터주는 SM이나 YG엔터, 하이브 이런 것들이 계속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한 6, 7개월 정도 올라왔나? 뭐 오늘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신고가도 좀 내는 모습이었잖아요. 네. 거의 다 신고가예요. 네. SM도 다 신고가예요. 작년 또 7월달 고점대를 거의 다 회복을 다 했거든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금호석유화학이나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그 지금 경기하고 별로 경기 안 좋은 상태에서 올라올 수 없는 종목군들이거든요. 그게 올라왔고 현대제철하고 포스코 홀딩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건 뭐냐면은 이제 중국 지금 현재 미국하고 이 관세 문제 때문에 막혀 있는 시점에서 중국하고 만약에 이제 한알력 해제라든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중국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철강 같은 경우는 현대철 같은 경우 양수 겸장식으로 해서 미국 쪽에 투자를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풀리게 된다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양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현대제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대제철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하셨고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또 뭐 상승 흐름이 상당히 가파르게 좀 나와 주었더라고요. 짧게 좀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창의적이어야지 돼요, 사람.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그대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굳이 이제 엔터와 콘텐츠를 이야기하라면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엔터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기대치라고 하는 게 각 엔터 사마다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네네. 누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얼만큼 인기가 있는지, 굿즈가 얼만큼 판매되는지 굳이 찾아서 공부를 하라면 하겠지만 그거 아니어도 알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의 개인사까지 또 그들이 언제 술 먹고 무슨 일을 벌일지, 언제 군대를 갈지, 언제 연애를 할지, 어떤 상황을 벌일지 저는 알고 싶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엔터 종목군들이 취약합니다. 대신 콘텐츠와 관련돼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그나마 나아 보인다. 그나마 나아 보인다라는 것이 다른 중대형 종목이나 앞으로 갈 수 있는 종목군들보다 이게 탑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질문이 콘텐츠와 이 엔터주로 국한되어 있으니까 나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왜 나아 보이냐잖아요. 네.
대표이사가 센스가 있어요. 어. 스튜디오 드래곤의 대표이사님이 일반적인 기업의 대표이사하고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밥을 먹어보면 알아요. 아, 같이 식사를 하셨나 봐요? 아, 그냥 조금 아는 분이에요. 어. 그렇다고 해서 좀 내부자 연계는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내가 모임에서 잠깐 한번 만나봤는데. 아, 근데 밥 먹는 모습을 봤더니 아니 그 밥을 먹었죠, 같이 모임에서. 네. 근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기업을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구나. 이 본인이 컨텐츠계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마인드를 읽을 수가 있어요. 아, 그 철학을 약간 네. 느끼셨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네. 좀 회사를 운영을 할 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뭐가 됐든 흐름은 나가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어떤 변동을 준다고 해도 특정 주체들이 갖고 있는 그 물량들이 기준가까지는 계속 리턴하면서 흐름을 잡는 거거든요. 지금도 56,400원 흐름이 나왔는데 요거 위로 한코 나오겠지만 눌림 줄 때 매수하셔서 다시 56,400원 위로 올라다 청산하는 전략으로 보면은 저는 괜찮다고